여러분, 스트레스 회사에서 많이 받으시잖아요.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?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, 만약에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?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고른다면 제가 지금 여기 감정 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. 이 감정 카드에서 한번 골라보세요. 여러분은 뭘 고르셨나요? 저는 아마도 못마땅함, 화, 짜증, 압박감, 불안감, 거부감, 반감, 오기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. 첫 번째 주제는 험담이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, 동기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어저께 있었던 상사와의 갈등을 저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답답한지 이 화가 나는지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. 그런데 이렇게 들어줄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나요? 내가 겪었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같은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같이 험담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여러분들 아마 학창시절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.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요, 저한테. 야, 너 내 욕했다면서? 이런 경험 한두 번들 있으시죠?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친구와 저 사람에 대한 험담을 같이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말들이 그 사람한테 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죠. 그렇다면 딜레마인 거예요. 내가 같이 이 친구랑 험담을 해줄 것이냐, 아니면 저 미안한데 나 오늘 조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하소연을 하러 올 때마다 거절을 해야 되는 건지, 자꾸만 거절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친구랑 좀 멀어지게 될 거고,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늘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중요한 포인트는 공감과 동감이 다르다는 거예요. 공감은 뭔가요?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느끼는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말로 표현해 주는 거를 공감이라고 하죠. 동감은 뭐냐면 내가 같은 가치관을 가졌다. 이 사람의 생각과 같다. 즉, 감정과 생각에 내가 어그리하는 게 다른 거예요. 내가 감정이 어그리할 것이냐, 감정이 같다는 얘기냐, 생각이 같다는 얘기냐, 생각이 어그리를 할 거냐.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 공감은 하되 동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이 친구랑도 편하고 나도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 맥락에서 억울한 감정이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만 공감해 준다는 거죠. 처음엔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. 그게 뭐야?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해? 가만히 있어? 공감만 하면 이상하게 할 말이 없고 그러면 고개만 끄덕이고 있나요?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 친구가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들어서 해갔는데 그 상사는 이거를 보고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해왔냐 라고 다시 해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러면 이 친구의 감정이 어떨까요? 억울하기도 하고요, 맥이 빠지기도 하겠죠.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. 이 감정은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해갔는데 억울하고 맥 빠졌겠다.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난감하고 막막하고, 그 하기 싫은 거 다시 어떻게 했어? 그 다음에 그러면 하고 나서 들고 갔더니 뭘 하셔?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런 식의 대화와 그 부장님 정말 그래 좀 성격이 자기가 다르게 얘기해놓고서 맨날 다시 해오른다? 맞아, 그 상사 정말 좀 답답해. 맨날 자기 말만 맞대. 독선적이야.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?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.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떤 분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
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일할 수 있을까? 많이 눈치를 보기도 하죠.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인정이 말로 그 자리에서 인정해 주는 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. 상사들이 이거를 말로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럴 땐 어떠나요? 내가 해간 게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쌓이다가 보면 어떻게 되나요? 그 상사가 점점 미워지죠. 그러면서 점점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팅팅거리게 되고 왠지 좀 삐딱하게 굴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상사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지거든요. 회사는요, 일반 다른 관계와는 좀 달라요.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 대가로 돈을 받거든요. 급여를 받아요. 기본 세팅 값이 칭찬과 인정을 듣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는 거예요. 만약에 그런 걸 받으면 더 좋은 거죠.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. 내가 이런 좋은 상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거든요. 열심히 일하는 거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진급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자부심을 느끼며 프라이드를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고 또 내가 개발이 되고 성장이 되고 뭔가 몰입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.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 덜 섭섭하고 덜 맥빠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요. 내가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의 정도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